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냈을 김프로 만나겠습니다. MBC 라디오 나갔어요 그때? MBC 라디오는 이제 녹음을 그 전날 했고 설 맞기 전날 수요일 날 박지훈 변호사하고 2시간 동안 잠깐 진행하고. 김프로가 차라리 MC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듣보잡인 제가 뭘 이렇게 얘기해서 잘리게. 빅픽처인가? 네, 2주밖에 안 했어요, 이제 적응하려고 그러는데. 네, 하지 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와드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청취자분들이요? 우리 김프로가 MBC 라디오 나올 때, 그때 막 미니나 이런 걸로. 그렇죠. 미니에다가 글을 달아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박지훈 때려치고 김프로 MC로 세워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굳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걸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고 김프로가 나올 때 한참 얘기를 하시다가 김프로가 끝나면 퇴근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김프로가 나오는 방송은 MBC 라디오입니다. 서울에서 95.9로 만나실 수 있고요. 네. 김프로 나오는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쯤입니까? 6시 한 8분 정도에 맨날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 몇 분 합니까? 그리고는 한 22분까지? 22분. 뭐, 한 12, 3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출연료로 환산하면은 분당 2,000원. 그래서 뭐, 불러주시는 게 어딥니까? 김프로로 소개를 해주시는 것만도 감사하죠. 아, 그래요? 네. 원래는 김요한으로 하려고 그랬나? 아니요, MBC 라디오가 뭐 1등을 하고 있다가, 김재철, 김장겸 뭐 이런 사람들 안강한 지나면서, 워낙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아성을 다 잃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지간한 사람 갖다가 어지간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좀 생기발랄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나 봐요. MBC 라디오가요. 사실은 이제 김재철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부동의 1위였습니다. 부동의 1위였죠. 부동의 1위였는데 이번에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니까 1등이 SBS 파워 FM. 2등이 어딜 것 같아요? TBS겠지 뭐. 아닙니다. 아니에요? CBS 음악 FM. 아, 그래요? 서울 93.9. 야. 그리고 3등이 TBS FM. 4등이요. 그쯤 되면은 MBC 라디오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4등은 89.1 KBS 쿨 FM. 5등이야, 5등. 야. 진짜 어떻게 MBC 넘버1에서 넘버5로 5류로 밀렸어요. 심지어 SBS PD들조차도 한 10년 전쯤에는 저거는 좀 어렵다. 1등을 깨는 거는 사실 어렵고 그냥 2등을 어떻게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2등 전략. 그래서 MBC 라디오에 예를 들어서 6시부터 8시까지가 시사다. 그러면 그 시간에 시사. 9시부터 11시까지가 주부대상 프로다. 그럼 주부대상 프로. 완전히 똑같은 편성띠를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2등 전략이거든. 그랬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세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게 뭐 다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이 인간들. MBC를 아주 철저하게 망친 인간들입니다. 네, MBC 라디오를 보니까 저희 이제 라디오 PD 분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뭘 하시는 걸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전부 귀양 가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장들이 있을 때 프로그램도 못 맡고 프로그램 맡다가 미운털 박혀가지고 어디 찌그러져 있던 분들이 전부 돌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름 잘해보자 으쌰으쌰 이렇게 하고들 계시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한 10%로 올라섰다고 하니까 많이 올라섰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 MBC 라디오 쉽지 않을 겁니다. 라디오는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9년 동안에 사실 MBC 라디오를 떠나서 저도 거의 안 들었습니다. 방송. 그런 상황에서 다시 라디오가 청취자를 모은다는 거는 정말 10년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쉽지 않죠. 지금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고충이 있는 게 습관으로 듣는 거니까 지금까지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 남아 계신 분들이 아직 태극기 흔드시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널들을 바꿔가지고 예전처럼 다시 한번 해보자고 막 하면 오히려 게시판이나 뭐 이런 데는 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뭐 김프로처럼 뭐 좀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해도 젊은 사람들이나 이미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딴 걸 듣고 있어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 약간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박지훈을 쓰는 게 아니라 김용민을 MC로 갖다 썼다면은 이런 참변을 막지 않았을까. SBS 있으니까 못 들어간 거 아닐까요? 아니 뭐 부르면은 내가 MBC 중흥을 위해서 아, 예, 부르면 갑니까? 멸사공공할 자세가 이야. 되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김프로가 MBC 라디오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요. 딴 거 듣다가도 김프로 나오는 시간만 들으세요. 아, 그렇지. 15분도 안 되니까요. 뭐 TV와 달리 라디오는 분단위 청취율 체크가 안 되지만은 이 김프로가 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만 도드라진다. 야. 이러면 김프로 다음에 MC 쓰지. 미니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프로가 미니에 얼마나 그 댓글이 달리는지 이거 굉장히 사람들이 특히 제작자들이 민감하게 봅니다. 제작진만 민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민감한데 예. 제작진만 민감해요. 그렇습니다. 김프로 얘기만 나오게. 김프로 얘기만 나오게 여러분들 열심히 미니에다가 댓글 공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완전 뭐 이거는 국정원 댓글 작성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푸알단. 예, 푸알단. 아니, 우리 김프로가 정말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김프로가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이라면 바로 영화. 네. 영화 만드는데 탄력을 받습니다. 아무튼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영화 도와주세요. 작업은 잘 되고 있어요. 뭐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업도 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올림픽도 끝나가고 뭐 내일 폐막식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이러면 또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가장 지금 마음이 쫄깃쫄깃하게 가장 착잡하게 지내고 계실 그분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사실 MB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온다고 그랬을 때 MB는 아마 속으로 내가 이 올림픽 개막식에 오면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지. 아무래도 일단 올림픽을 유치한 사람이 나고 게다가 현 정부와 가장 극단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이런 와중에 내가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번 참관하겠다. 이렇게 용단을 하고 왔으니 언론은 문재인보다 나를 더 주목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약간 얼이 빠져서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어쨌든 뭐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최소한 동정 여론이라도 네. 아이고 안 됐다 뭐 이런 동정심이라도 사려고 왔는데 야, 근데 여론조사 결과 보면 너무 냉정해요. 예. 벌 받을 건 받아야지. 약간 예. 이런 분위기여서 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MB는 뭐 사실 안 가는 게 더 나았다. 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 사이에 MB 측근들이 참 부지런하게도 많이 검찰 청사에 불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자금 관리인 2명까지 어디 가자마자 입을 엽니까? 그게 이제 자료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게 빼박 자료가 나왔으니까. 보통 신문에 나오기를 자백이라고 나오니까 자백이라고 하면 뭔가 결심한 것 같고 좋아 보이잖아요. 예. 선의를 가지고 음. 그래요. 이렇게 된 마당에 다 말씀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니고 예. 자백이라는 행간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자금관리인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MB 집사라고 불리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하고 뭐 이병모 예. 두 사람이 가가지고 솔솔 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강하게 부인했거든요. 아니라고. 네. 그러다가 들어가서 술술 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차피 감옥 왔으니까 그냥 다 한번 불어봅시다라고 부는 게 아니고 이걸 불지 않으면 그거를 본인들이 독박 쓸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압수수색해가지고 발견한 증거들, 뭐 자료들 이런 걸로 맞춰가지고 놨을 때 검찰이 그래요? 그럼 이 많은 돈 횡령한 거, 이 많은 돈 뇌물로 받은 거 다 당신이 받은 거네요? 당신이 혼자 기획하고 지시하고 해가지고 한 거네요? 당신이 끝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당신이 아니라는 거를 입증하는 방법은 지시받은 거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풀어내는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자기가 독박을 쓰는 경우와 네. 내 윗선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형벌의 차가 큽니까? 많이 크죠. 왜냐면 그 5억 이상 되면 징역 10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뇌물은요. 예. 근데 거의 지금 나온 것들이 뭐 5천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5억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양형 기준이 쭉 마련돼 있거든요. 예. 굉장히 중하게 형을 살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다 지시해가지고 한 걸로 되면 잘못하면 무기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좁다는 수가 있군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아니고 이거 내가 다 착복해가지고 내가 최종 이익을 다 얻은 사람의 위치에 가지 않고 나는 그냥 지시를 받아가지고 수행했을 뿐인 게 되면 이거는 자기가 최종 이익을 얻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공동 정범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2인 이상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김프로하고 김용민하고 두 사람이 대등한 관계로 슈킹해가지고 돈을 좀 먹읍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내가 지시할 테니 김프로가 가가지고 실무적인 거 해서 우리 가져옵시다. 그리고 뭐 거기서 얻은 돈은 5대5는 김용민이 해줄 리가 없으니까 한 7대3으로 뿜빠이 합시다. 근데 액수가 크면 김프로가 오케이 해가지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경우에 2인 이상 공모해가지고 이거를 범죄를 저지르자 하는 의사도 있고 그리고 실행할 때 역할도 분담했고 이게 명확하면 그런 경우를 지칭해서 공동정범이라고 그래요. 거기 김용민 말고 김 선생으로 넣어주면 안 될까? 저기 안 맞잖아. 그래? 아니 내가 7대3으로 해줬잖아 그래서. 공범하고 공동정범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근데 같은 말. 우리 바깥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공범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걸 법률적인 용어로는 공동정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하고 끝에 자만 따서 공범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공동정범이 되는 것과 네.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단순한 실행책만 되는 것과는 종범이 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형량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슈킹해가지고 실제로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일부 챙겨놓은 것이 있다 그러면 뭐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그렇게 해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고 MB 또 성격이 내가 그렇게 다 끌어안고 갔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뭐 챙겨줄 것이냐 딱히 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죄를 다 혼자 덮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지시 받아가지고 했어요라고 퉁치는 정도로는 안 되고요. 내가 이걸 지시를 받아가지고 나는 단순히 지시를 받아서 실행을 했을 뿐이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정말 세세하고 자세하게 모든 걸 다 털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학수 진술이니 뭐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 이유가 거기서 다 나온 거죠. 나는 뭐 검찰청사에 무슨 저 향을 피워서 네. 환각을 일으켜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자마자 앉자마자 다 푸는 것 같아서 참 여러 가지로 참 궁금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건 윤석열 지검장의 실력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뭐 이제 실무적인 수사를 윤석열 지검장이 하는 건 아니니까 맥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지시를 또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밑에 이제 한동훈 3차장 거기가 또 굉장한 엘리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수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이라 뭐 지금은 이제 제대로 걸렸다고 보면 돼요. 그렇군요. MB가 소환될 것이다. 방송일 기준으로 다음 주에 소환될 것이다라고 주진우 기자가 얘기했어요. 네. 뭐 소환이야 뭐 예정된 수순인데 소환되면은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자마자 조사받는 게 아니라 뭐 티타임은 할 거 아니겠어요? 티타임은 뭐 간략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티타임을 보통은 모셔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조사 받으시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한다면은 윤석열 지검장이 나오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되겠죠. 예, 지검장실에서 잠깐 뭐 얘기하고 가가지고 바로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지금 나온 혐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질도 많이 안 좋고.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제 잠깐 티타임을 하고 갔었잖아요. 그때는 혐의 사실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뭐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았느냐. 포괄적 뇌물수수. 그것도 명확하게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지만 그걸로 돈을 이제 받은 게 있느냐 가지고 조사를 받은 한 가지 혐의인데 이거는 지금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가지수를 세기도 어려울 만큼 좀 많아요.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어렵게 찾아가지고 간 게 아니고 다 막 술술 불고 증거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 그렇게 예우를 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긴 합니다만 여차하면 그렇게 안 할 가능성도 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전혀 예우도 없이 조사만 했을 경우 물증이 워낙 확실한데도 이게 뭐 검찰이 또 지금 정부의 충견 노릇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싸게 끊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싸게 끊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시비에 휘말리는 걸 아예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예우를 갖춰가지고 차 한 잔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정무적으로는 더 맞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제 그런 걸로 공격할 거 아니야. 가짜뉴스 만들어서. 그래도 노무현 때는 뭐 예우도 해주고 차 한 잔도 했는데 이번 검찰은 뭐 개노릇 하느라고 예우도 안 차려주고 그냥 갔다가 막 욕보였다 뭐 이렇게 이제 오히려 공격하면 대응하기도 뭐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티타임 정도가 아니라 차가 조그맣잖아요. 네. 대접을 줄까요? 라떼킹 라지 사이즈로 해가지고
참여정부 때보다도 훨씬 예우가 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통영에 가면 예. 쌍욕 라떼라는 데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라떼 위에다가 예. 쌍욕 써주는 거예요. 아, 그게 굉장히 인기거든요. 그래서 막 평생 혼자 살련 막 이런 거 이렇게 글씨를 막 써줘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쥐새끼 뭐 이런 거. 잘 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다 쓰는 누구 거? 이런 거. 라떼 하나 해주면 좋겠네. 라떼킹으로. 네. 아우 존나게 크더라고 그게. 네. 아, 아니 마시다가 지쳐요. 너무 커가지고. 예,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동훈 검사가 직접 1대1로 묻습니까? 아니요. 근데 3차장이니까 뭐 차장이 직접 묻지는 않고 차장은 뒤에서 아마 그 영화 보면 아, 왜? 유리벽 뒤에서 지시를 할 거예요. 그 유리벽 안에서 MB가 갑자기 두 손을 모아서 자기 얼굴 치면서 이게 사람을 치네 이럴 가능성 없을까요? 그럼 CCTV 공개하겠지. 다 찍히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MB가 전과가 많아가지고요. 음. 그렇게 뭐 호락호락한 짓은 안 할 거예요. 아, 예. 그런 처음 조사받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그러겠지. 아니 만에 하나 토요 스페셜이 지난주 쉬었는데 네. 주역 전문가 김준혁 한신대 교수하고 대담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10대 뉴스메이커들의 운을 네. 그 주역에서 살펴봤는데 MB가 해외로 튈 가능성이 있다. 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 그 짧은 기간 안에 MB가 해외로 튈 수도 있습니까? 뭐 그러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고도 없이 새벽에 야음을 뚫고 인천공항에서 티켓 끊고 갈 수도 있는 거 근데 아닙니까? 공항에서 하면 아무래도 금방 알려질 테니까 예. 뭐 해외로 가는 방법은 이제 배 타고 몰래 가는 수밖에 없는데 밀항하는 방법. 밀항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 밀항을 이제 시도해도 예. 뱃삭을 두고 아. 옥신각신하다 잡힐 거예요. 반띵으로 하자고. 너무 비싸다. 뭐 깎아달라. 뭐 이러다가 이제 빈정상해가지고 해경한테 이제 꼰질릴 가능성이 큽니다. 선장이. 아니 근데 이제 농담 아니고 네. 비행기 타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근데 소재 파악이 금방 쉽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정도 갖춰주는 예우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그렇죠. 때문에 차 한잔은커녕. 그 정도는 판단하겠죠. 예. 굉장히 속이 탈 거예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거밖에 없어. 네. 해외로 튀는 거. 그렇죠. 예. 명예에 대한 굉장한 뭐 이런 게 있는 분 같으면 네. 스스로 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명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는 분이고 그러니까 튈 수 있다니까. 돈만 지금 뭐 하기 때문에 예. 본인이 들어가서 살다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더라도 돈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돈은 어떻게 잃지 않을 것이냐 아마 그거에 더 주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근데 이 MB가 지금 확실한 혐의로 감옥에 간다면은 네. 그 재산을 지금 지킬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돈도 잃고 씨발 인신도 구속되고 나 같으면 튀겠네. 뭐 이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김영민 씨에게 상의하셔서 예. MB 쪽에서는 그래도 MB가 또 하도 해외에 싸돌아다녀서 네. 마일리지가 많을 거라고. 마일리지 소진해야지. 뭐 그러네 이렇게. 마일리지로 나가겠네. 예. 현금이 많이 안 든다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고직이 3명이 잡혔거든요. 김벽준, 이병모, 이영배.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뭐 MB의 차명재산 관리해주는 실질적인 이제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백준, 이병모 이 두 사람은 검찰 수사에 협조해가지고 얘기를 쭉 하고 있고 본인들이 다 덮었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이영배 대표는 가장 마지막에 이제 구속이 됐는데 아직까지 입에서 뭔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뉴스로. 근데 조만간 뭐 이것저것 혐의들이 막 터져 나올 거예요. 여기도 본인이 다 뒤집어 쓸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이 세 사람이 가장 측근, 그러니까 금고직이라고 불릴 만큼 돈 관리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MB한테는 가장 주변에 있는 측근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텐데 지금 뭐 MB 쪽에 남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측근이라고 해봐야 이 사람들처럼 가깝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MB가 솔직하게 자기가 했던 일들을 다 털어놓고 그러면 전략을 짤 것이냐? 그렇지.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장 스텝이 이제 심하게 꼬이는 거죠. 밑에서 법률적으로 자문해주는 뭐 정동기 같은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전략을 세우려고 해도 알고 있는 팩트가 얼마 안 되면 그리고 전혀 다른 팩트를 알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 참 지금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본인은.
자, MB는 이제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훌륭한 율사가 붙었더라도 이거 뭐 난국을 타개할 길이 없고 이미 뭐 보수 언론을 보더라도 MB는 포기한 듯 보여요. 그쵸. MB는 포기했다고 봐야죠. 그러면 MB는 이제 뭐 진짜 믿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자유한국당도 벌써 선긋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박근혜 꼴이 나는 건데 네. 이 MB가 공갈을 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너희 씨발 나 대변 안 해주면 너 나하고의 그 과거를 다 털 수 있어. 이런 얘기 한들. MB는 뭐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돼요. 아무도 부담이 없어요. 언론에서 욕하는 것도 부담이 전혀 없고요. 그렇잖아요? 뭐 MB를 욕한다고 지금 뭐라고 할 국민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여론이 원사이드하게 지금 갔기 때문에. 실제로 그 조중동도 보면은 정치보복 프레임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말이 안 되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혐의들이 말도 안 되는 혐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두둔해 줄 수는 없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그냥 이제는 아주 가열차게 조질 거예요. 늘 그랬듯이. 그래서 언론도 그렇다고 봐야 되고. 현 야당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로 MB를 완전히 포지셔닝을 할 거예요. 오히려 와 우리도 속았다. 말도 안 돼. 이렇게 품격 떨어진 대통령이었다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렇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그리고 한나라당이 배출한 대통령 이런 게 없어. 보수 세력이 속은 프레임을 만들겠죠. 자도 섞고 국민도 속은 사기꾼 이렇게 몰고 가면은 그게 MB를 부정하는 셈이 되는 건데 MB를 부정한다 하면 다시 이야기해서 MB라는 꼬리를 잘라내는 거지. 현 야당에서. 네. 이것 또한 역시 아주 저질스러운 정략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경우도 MB를 수사하는 거는 전혀 부담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언론도 그렇죠. 국민 여론도 그렇죠. 뭐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하물며 박근혜는 오죽하겠습니까? 네. 박근혜는 그래서 이제 27일에 결심 공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음 달에 아마 선고가 나겠죠? 혐의가 워낙 복잡하니까 그리고 많으니까 통상적으로는 뭐 한 2, 3주, 한 달 정도면 나오는데 4월 16일 또 공교롭게도 4월 16일까지거든요. 구속 기간이.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끝내야 되니까 아마 4월 초 정도까지도 갈 수 있죠. 4월 15일에 판결하면 어떨까? 존나 야마돌리.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네. 시간을 따지다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판부들이 나름대로 이전 재판부들, 그러니까 뭐 이재용, 뭐 최순실, 다른 사람 문영표, 뭐 이렇게 법리가 다 꼬여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가르마를 타가지고 선고를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좀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뭐 4월 초 구속기간 전에 바트게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이쯤에서 우리 김프로가 형량을 예상해 주시죠. 요즘 너무 잘 맞아. 뭐 지난번에 뭐였지? 뭐 하나 또 적중을 해가지고 내가 페이스북에다 감탄의 글을 올렸는데. 특검. 특검. 네. 그렇지. 무혐의. 특검은 이제 의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요. 그 김프로가 먼저 예견했고 그리고 얼마 후에 주진우 기자가 그 동부지검 잘 되겠어? 이런 말을 또 했었고. 근데 그거는 약간 프레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120억 원을 다스 직원이 횡령을 했는데 격리 직원이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횡령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직원이 그 이후로 계속 회사를 다닐 수가 있느냐. 아니 이게 진짜 그 말이 맞다면은 MB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 검찰 수사가 지금 동부지검에서 나름 열심히 수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앙지검으로 넘겼잖아요. 중앙지검에서 발표할 거다 그리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요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다 싶은 부분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120억 원을 개인이 횡령한 게 맞다. 그래서 개인 횡령이 맞기 때문에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이런 거를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요 단편적인 것만 보면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걸 믿으란 말이냐라고 될 텐데 검찰이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뉘앙스를 흘린 게 뭐냐면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120억 횡령은 이 직원이 해먹었는데 근데 이 건이면은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비자금을 얘가 손을 쥐다 보니까 120억 횡령한 죄. 이 죄는 결국 그 회사가 용서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120억이 액수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훨씬 큰 액수가 나왔고 검찰이 동부지검에서 발표할 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수법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달라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비자금을 조성한 그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 몰래 혼자서 조성한 게 120억이거든요. 그러면 120억보다 훨씬 많은 수백억 단위의
횡령액이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회사와 공모한 것이다. 그렇지. 회사에서 이렇게 시켜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돼? 그럼 나도 혼자 해놓자. 해가지고 120억을 했는데 그건 걸렸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죄를 물어야 되잖아요. 쫓아내면 쫓아낼 수 있었겠는가? 못 쫓아냈을 거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보다 훨씬 큰 횡령액은 정호영 특검이 못 봤다는 얘기입니까? 안 봤을 수 있죠.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것일 안 봤을 수 있죠. 일부러 안 봤을 수 있을 거예요. 어이씨, 그러면 특수 직무유기혐의 맞잖아, 그러면. 근데 그거는 입증하기가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나 이거 봐. 이게 바로 국민들을 기반하는 겁니다, 이 검찰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안 본 것이냐, 아니면 정말 못 본 것이냐. 근데 김프로는 안 본 것이다. 안 봤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리고 시간이 실제로 없기도 했을 거고. 나와 있는 것만 보자 그러면, 그때도 말이 많았거든요. 이게 바로 법을 갖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다. 기만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거는 정확한 근거가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120억 원이 나왔으면 야 이런 수법으로 했다 그러면 그걸 다 털어가지고 충분히 봤을 수 있고 그 같은 시기에 더 큰 비자금이 조성이 됐다 그러면 찾으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못 찾아낸 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개인 횡령은 맞고 개인 횡령 때문에 특검에서 문제를 못 삼았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도 다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수백억을 이렇게 한 놈이 수법도 아는 놈이 120억 했다고 이거 돈만 못 가져가게 하고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회사는 계속 다니게 해줘야 얘가 나가가지고 어디 해코지하고 폭로하고 이런 걸 안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회사에 그냥 남겨뒀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 그러면은 120억은 봤고 봤으니까 그 격리 직원의 횡령이라고 본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더 큰 돈은 못 봤다. 더 큰 비자금은 못 봤다. 이거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데 뭐 뒤늦게나마 어쨌든 그게 이제 드러나고 있으니까 네. 그 뭐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될 텐데 아예 기록도 없고 조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안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120억 원도 나왔는데 왜 이걸 의율하지 않았냐로 이제 옥신각신 공방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면 그게 명확하게 개인 횡령이다라고 나와서 이제 의율을 못하는 거면 이런 단서가 있었는데도 왜 못 찾아냈냐가 되면 모르지만 그 단서가 뭔가가 이제 없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긴 뭐 하니까 조금 뒷맛이 개운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뒤늦게라도 밝혀진 거에 그냥 만족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그 더 큰 규모의 비자금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MB 거겠죠. 그거는 이제 밝혔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이병모 사무국장의 기소장을 쓰면서 거기에 실제 주인이 MB인 것으로 적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미 판단은 끝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때는 관련 자료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모두 하나같이 부인하고 있고 실제로 돈이 MB와 MB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건너간 흔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법률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누가 봐도 MB 걸 것 같은데 이걸 법적으로 딱 문제 삼기가 애매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자료도 있죠. 증언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시영 씨가 막 여러 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해먹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해서 보면 MB가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보기가 더 이상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비자금을 조성해서 회사 돈 횡령하고 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탈세하고 그리고 뭐 여러 군데 다른 데서 이렇게 소송비 대납받고 뭐 국정원에서 돈 받고 뭐 이래가지고 한 뇌물하고 그 뇌물죄만 치더라도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는 5억을 훨씬 넘어갔고 그리고 횡령 뭐 탈세 이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몇백억 단위로 크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하다가 박근혜 지금 선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선거 예상. 그래도 뭐 기본빵 한 20년은 나오지 않겠나. 최소실이 20년인데 25년은 나와야지. 아니면 20년 1일이라도. 그러니까 20년에서 25년 뭐 그 사이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요? 네. 이거 했다가 틀리니까 자꾸 부담되더라고. 틀리면 어때? 뭐 틀린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MBC 라디오에서 뭐 출연료를 뭐 10,000원 깎습니까? 그런 일도 없잖아요. 검찰이 아직 구형을 안 했어요. 결심 공판하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구형하겠죠? 그렇죠. 결심을 할 때 이제 구형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구형은 안 했는데 최순실을 보자 그러면 최순실이 25년을 구형받고 20년이 선고가 나왔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고 몰랐다라는 취지로 지금 받아들여 주는 게 더 많아가지고
글쎄요. 저거는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볼 텐데 제가 결심을 앞두고 다시 얘기를 하면 다음 주면 이제 어쨌든 결심이 있거나 뭐 이럴 테니까 검찰에서는 한 25년 정도 구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최순실이 25년인데 박근혜도 25년? 그럼 판결도 20년으로 나오겠네. 주도적으로 흔들고 뭔가를 시키고 뭐 이랬던 거는 다 왁구를 실제로 최순실이 짜놓고 했잖아요. 근데 박근혜는 이제 안 것도 있었고 모르는 것도 있었고 뭐 이랬던 거를 생각하면 본인이 정말 악질적으로 다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빼돌리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순실에 조금 노란한 부분이 좀 있다고 정상참작을 해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대통령이고 공무원 아닙니까? 책임을 더 져야죠. 더 줘야 맞는데 그런 게 조금 반영이 된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게다가 재판 완전히 이게 그냥 뭉개버렸고요. 그동안 깽판을 놨고요. 무엇보다도 이 범죄의 그 가지수로 보더라도 최순실은 박근혜만 못해요. 근데 박근혜는 18개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지금 21개로 늘어난 상태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뭐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최순실보단 더 나와야 합니다. 더 나와야죠. 네. 그런데 20년형이다. 몰아가지 마요. 왜 이렇게 몰아가? 여러분, 우리 김 프로가 20년형을 예언했습니다. 이 나라에 정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1951년생이고 지금은 따라서 68인데 저는 박근혜 씨가 만기를 채워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20년형을.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줘도 아무리 적게 주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 자리가 가지는 영향력 또 국민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이런 영향을 생각하면 25년뿐만 아니라 무기까지도 나와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그래야 된다고 보고. 근데 과연 법원이 그렇게 무기까지 할 것이냐? 그거는 조금만 더 한번 보시죠. 일단 검찰 구형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국기를 바로 세운다면은 제가 트럼프여서 대통령이라면은 서해안에 그 무인도 있잖아요. 거기에 2인을 위한 교도소를 만듭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잖아요, 그거. 알카트라즈. 네. 딱 2명만 들어가가지고 나와봐야 도망갈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이제 관광 자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가가지고 여기 지금 전직 대통령 2명이 나라를 엉망으로 통치하다가 저 감옥에 들어가 있다. 얼마나 이 국기를 바로 세우는. 야, 근데 진짜 섬 이름은 정의의 섬. 저스티스 오브 아일랜드. 아일랜드 오브 저스티스겠지. 한국에는 한국식 영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이야. 한국식으로 해야지. 저스티스 오브 아일랜드. 정의의 섬. 섬의 모르겠고. 정의가 뭐야? 말도 안 돼 소리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두 사람이 법원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야, 이거 되게 불행하네요.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교도소라니.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네, 전두환 노태우 형님도 들어가셔서. 거기는 금방 나왔지만. 둘이 예전에 그 전두환 노태우가 그 재판정에서 손을 잡은 그런 이 포토제닉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재판을 병합해서 할 수는 없을까? 그림 좋잖아. 진짜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둘이 손을 잡을까? 안 잡겠지. 박근혜가 안 친해서 안 잡을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서로 사기꾼이다, 못난 놈이다 이렇게 여길 겁니다. 틀림없이. 예. 그래요. 최순실 재판 결과 우리가 슬쩍 얘기했었는데 신동빈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유전무죄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다가 중간에 얘기가 길어져서 까먹었는데 검찰이 수사하고 언론이 조지는데 그 대상이 MB인 거는 이제 쉬운 일이 됐어요. 그렇지. 그래서 누가 해도 더 가열차게 조지고 더 말 되게 쓰는 거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데 MB를 또 박근혜를. 그렇죠. 남은 건 삼성입니다, 사실. 삼성이 지금 이학수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나왔지만 그것도 이건희로 딱 자르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40억 다스 소송비 대납 이게 이재용을 위한 거다라는 그 시각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보면 이제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넘어가는 그게 지상 최대 과제였거든요. 2008년 훨씬 전부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건희가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넘겨주려고 그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걸린 거고, 김영철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진술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쭉
계속되는 작업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판결한 걸 보면 다 걷어내고 핵심만 얘기하자 그러면 승계 작업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다 이렇게 복잡한 말을 썼는데 어쨌든 삼성이 승계 작업을 그렇게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박근혜도 삼성에 그런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라고 지금 판결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도 삼성의 승계 작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언론도 하나같이 몇몇 언론들을 빼고는 그 삼성에 대해서 승계 작업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공직사회에 이렇게 계속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뒷돈을 줘가면서 조정을 해왔던 정말로 큰 폐악을 생각하면 대통령은 5년짜리 권력이잖아요. 근데 삼성은 그 위에 있는 권력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경정을 울려가지고 바로잡지 못하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삼성에서 또 알바를 돌리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들이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댈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여론은 삼성 이재용 풀어줘라. 기업 못하게 경영권 방해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오도하려고 온라인의 그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국정원에서 댓글 달고 뭐 이랬던 거는 다 국정원 특활비 빼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펑펑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댓글들이 막 달렸던 건데 지금은 국정원 돈 그렇게 안 나가거든요. 그럼 어디선가 화수분처럼 계속 돈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달릴 텐데 자의적으로 그렇게 조직적으로 달릴 리는 없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곳, 그 돈을 써야 하는 곳, 추정되는 곳이 뭐 뻔하죠. 그러니까 유전무죄, 부전유죄가 나오는 거예요. 롯데는 그런 인력을 두고 날 돈이 없어서 지금 그냥 당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이제는 이재용이다. 박근혜, 이명박 집어넣었으면은 이제는 이재용이다. 이런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이재용 씨가. 야,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난 차라리 이재용 씨가 그냥 또 감옥에 계속 있으면서 또 한 1년만 썩는다면은 그때 진짜 동정 여론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애써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가 빅엿을 먹은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5년 그냥 통 크게 생각하고 5년 항소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제가 뭐 어쨌든 죄송하게 한 건 맞으니까 뭐 석고대죄 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던졌으면 그냥 더 싸게 먹혔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사이에 또 한 200명 정도 되는 삼성 백혈병 노동자들, 이분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작업을 병행한다면은 5년이 너무 길어요. 왜냐면 지금 인정이 아무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삼성의 승계 작업 이런 거 전혀 인정을 안 한 상태에서 뇌물 액수가 커가지고 5년이 나왔던 건데 그거를 본인이 그냥 인정한다고 하면 사실 뭐 그 이후에 더 수사해가지고 몰아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예. 그렇게 차라리 하고 진정성을 보여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의미 있는 것들을 그냥 한다고 했으면 글쎄 그냥 뭐 이 정도 하고 덮고 갑시다라고 하는 여론도 충분히 생길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저렇게 돈 가지고 하는 거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거 당연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가가지고 이제 선고를 할 텐데 밑에 있는 다른 재판들하고 법리 충돌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독으로 놔둘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가서 지금보다 더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본인한테는 굉장한 악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모들 중에 그런 지혜를 짜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는 전공법으로 가서 국민들의 마음을 한번 얻어봅시다. 회장님 고생스럽게 했지만 감옥에 더 계시고 그러면서 삼성이 지금 비난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작업이 지금 시급합니다. 이렇게 고언할, 진언할 참모들이 없는 이유는 그런 참모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럼요. 그런 구조와 환경과 회장님의 비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그게 먹힐 사람 같으면 왜 안 하겠어요. 해서 뭐 한 번이라도 고려해보고 내가 이런 진언을 하더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안 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밑에 사람이 하는 건데. 그렇지. 씨발 지금 내가 봤을 때 삼성에는 이 손급이 없는 사람들 뿐인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너무 비벼대가지고. 뭐라고? 잘라! 이렇게 되면 완전 옷 벗고 나고 내가 굳이 그렇게 할 거 뭐 있어. 씨도 안 맥힐 얘기인데. 저기 아버지 격 되는 간부에게 야 이 씨발놈아
라고 말했다면 했다고요? 얼마나 불행스럽겠습니까? 저는 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가정법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씨가 안 먹히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겠죠. 예, 들을 그렇죠. 수 있는 뭐 이런 게 최대한 하여튼 법률적으로 촘촘하게 해가지고 빨리 꺼내옵시다. 이게 뭐 지상 최대 과제였을 텐데요. 지금의 이런 대응은 딱 이재용 수준에 맞는 대응인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재용은 훌륭한데 인격적인데 매너가 있는데 그 밑에 참모들이 다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딱 그 우두머리에 그 참모들이에요. 네. 예,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튼 뭐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결국은 시간 문제라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다시 파기환송 돼가지고 재판을 좀 받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 그러면 좀 장기전이거든요.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박근혜, 이명박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정도면 충분하게 수사와 뭐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재판에서 궤변만 나오지 않으면 두 사람 중형받는 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삼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법리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파기환송돼서 다시 이재용 똥꼬 검사 다시 하고 감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하지만은 네. 이 머리로 항상 상식으로 논리로 이렇게 세상사가 돌아간다면은 어떻게 이명박이 집권할 것이며 박근혜가 집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재용의 그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 인식을 잃지 않고 계속되는 이제 항소심 재판에 관심 갖고 그렇게 해서 이재용을 구속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의영식처럼 굉장히 웃기는 꼴이 된다라는 것들을 대법관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굉장히 외롭다고. 예. 굉장히 외로움을 좀 토로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원 내부가 그만큼 카르텔이 공고하다는 얘기거든요. 대법원장이라는 지위에 있어도 뭔가를 제대로 해보기가 기득권 세력들과의 굉장한 저항 이런 것이 지금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김명수라는 사람이 어디 뭐 법원행정처 근처도 못 가보고 30년 동안 재판만 했는데 이런 분이 이제 대법원장 됐을 때 자유한국당이 아니 뭐 춘천 이런 곳에서나 있었던 분이 무슨 대법원장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출세하는 법관들은 비벼댔던 그런 법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하고는 말이 통하거나 예.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제대로 정석대로 했던 판사들은 다 구천을 떠돌았거나 혹은 뭐 카카새끼 짬뽕 이런 말 썼다고 쫓겨나거나 혹은 뭐 법관 인사에서 재임용이 안 되거나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대법관, 헌법재판관 여기까지 간 분들이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걸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돼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외롭기는 하지만 지금 삼성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에 큰 이 지표가 될 거거든요. 전원합의체에 넘긴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보통은 소부라고 해가지고 네. 주심 대법관 1명 있고 나머지 3명 있는 이렇게 4명씩 돼 있는 1부, 2부 이런 소부에서 보통은 하는 게 맞는데 이 경우에 이제 이렇게 큰 사건이고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관 전부 다 있는 데서 결정을 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대법원장으로서 재판을 법리대로 그러니까 뭐 정파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법대로 그리고 법에 있는 논리 그대로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는 그러니까 궤변을 만들지 말고 제대로 된 판례를 만들어야 이게 우리 법원 사법사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이상한 판례가 하나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밑에 뇌물수사 다 이제 엉그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남긴다는 생각에서는 본인이 좀 외롭기는 해도 제대로 좀 돌파해내야 된다. 근데 기대할 만한 분이 앉아 있으니까 좀 지켜보고 하여튼 응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국민들이 이거 완전히 배석 판사가 돼가지고 다 나서야 하는. 아니 뭐 나라 전체가 국민 참여 재판이 됐어요. 네. 자, 우리 국민들 끊임없는 이 사법부에 대한 관심과 감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고생하셨고 네. 다시 한번 FM 95.9MHz 저녁 6시 8분부터 예. 22분까지. 네, 그렇습니다. MBC 라디오. 아마 지방은 방송이 안 될 수 있어요. 자체 그래요? 방송 때문에. 예. 서울에서는 95.9 우리 김프로가 나오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빨리 김프로를 밀어주셔서 김프로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